안녕하십니까, 이승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블랙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블랙북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편입문법 전문의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461가지의 단어를 철저하게 어법 분석하겠습니다. 이때 어법 분석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그런 어법을 철저히 완벽히 정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61개의 단어를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정리하면서 편입 문법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재의 구성은 자, 1부에서는 461개의 단어들의 어법을 총정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문제풀이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written expression, 틀린 거 찾기 문제와 그리고 구조 문제, 그리고 커렉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고, 그리고 종합형 문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합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쌤은 편입문법을 20년 가까이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을 합격시켰으며, 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합격으로 이끌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목표하는 곳에 가 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461개의 단어, 자,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마세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만 완벽하게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A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2페이지가 되겠어요. 자, 보시면 1번, 자, A를 밑줄 쳐주십시오. 여러분 준비 자료가 있습니다. 자, 노트 준비하십시오. 첫째, 필기할 수 있는 노트를 준비하시고요. 자, 두 번째, 자, 볼펜 하나 준비하십시오. 이때 볼펜은 자, 검은색과 빨간색 두 종류 이상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판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완벽한 문법 이론을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1번의 able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able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자, 우리가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반드시 be able to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주 친숙한 표현이죠.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품사로 able은 형용사인데 앞에 be동사와 함께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조동사 중에서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죠. 이 can과 같은 뜻이 되는데, 그런데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둘 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용법이 달라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e able to는 앞에 주어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can은 앞에 주어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다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be able to는 앞에 주어 자리에 뭐가 나온다? 자, 정리합시다. 자, 노트에다가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be able to는 앞에 사람 주어가 나와야 된다. 사물 주어가 나오면은 틀린다라는 것이 출제됩니다. 자, 쌤이 20년 가까이 편입 영어 문법을 강의해 왔습니다. 쌤은 수많은 학생들을 상위권 대학에 합격시켜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예상문제 우리 철저히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블랙북은 기출문제와 예상문제가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쌤이 461개의 단어 어법을 철저히 정리한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풀이를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완벽한 대비가 될 테니까 자신감을 갖고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자, be able to는 반드시 뭐다? 사람을 주어로 한다. 반면에 can은 사람을 주어로 해도 되고 사물명사를 주어로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사람, 사물 둘 다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펴주십시오. 우리 12페이지, 자, 1번 able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읽어볼게요. be able의 주어는 사람 주어를 원칙으로 하며 사물 주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e able 뒤에는 to 부정사가 나온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be able to라고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be able 다음에 대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전면구도 나올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once lost, time is not able to be retrieved. 자, 이때 time 밑줄 칩니다. time은 뭡니까? 시간, 사람이 아니고 사물명사가 되겠죠. 따라서
be able to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바꿀까요? 자, be동사 is와 able과 to를 지우시고요. can을 쓰시고 not을 뒤에 붙입니다. 자, 밑에 확인해 주십시오. cannot be, 이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잃어버리면 time, 시간은 cannot be retrieved. 자, retrieve 뭡니까? 되찾다라는 뜻이 retrieve. 그래서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 되겠죠. 자, 다시 합니다. 사물명사가 주어올 때는 can은 되지만 be able to는 되지 않는다. 오늘의 첫 번째 문법 또는 어법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도 이 대학에서 동사어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자, 선생님도 선생님이 이제 많은 학생들을 고려대 또 탑10 대학에 편입 합격을 시켜왔습니다. 자, 선생님도 고대에서 문법 전공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동사어법을 전공했습니다. 자, 동사어법을 전공하려면 형용사어법과 부사어법 그리고 명사어법도 같이 전공하게 됩니다. 자, 물론 전치사라든지 접속사, 관계사도 물론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동사의 어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어법도 물론 중요합니다. 명사어법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그런 어법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문법을 우리는 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입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편입시험에서 득점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정확한 어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편입 문법은 한마디로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ccuracy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정확성이란 뜻입니다. 자, 편입 영문법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난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모든 어법을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쌤 믿고 여러분들은 쌤이 정리하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문법은 만점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 자, 정확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항 뭐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be able to는 뭐다? 사람만을 주어로 할 수 있고 사물 주어로 할 수 없다. 반면에 can은 뭐다? 사람, 사물 둘 다 주어로 가능하다. 알겠죠? 됐습니다. 자, 우리 2번에 access 밑을 쳐주십시오. 자, 밑줄 쫙 access 오늘 두 번째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어법 정리 시작하겠어요. 자, 선생님 약속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의 인내심과 함께 끈기 있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법과 어법을 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쌤이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지식과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쌤이 전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깔끔하고 완벽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두 번째 단어 access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명사로도 쓰이고 그리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명사로 쓰일 때는 접근이란 뜻입니다. 이용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로 쓰일 때는 접근하다, 이용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이제 동사어법을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기초적인 건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크게 구별된다는 점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죠?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나옵니다. 자동사는 뒤에 전치사는 나올 수 있지만 타동사 뒤에는 전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access가 이것이 동사로 쓰일 때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번 보시면요. access가 동사로 쓰일 때는 보시면 타동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봐주십시오. 자, access가 동사로 쓰일 때는 뭐다? 타동사다 이겁니다. 타동사는 뭐다?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명사가 목적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타동사는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쓰지 않죠. to라든지 for라든지 of라든지 about이라든지 등등 전치사를 쓰지 않는 것이 타동사입니다. 자동사라면 뒤에 전사를 쓰게 되어 있지만 타동사는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주어 다음에, 문장의 주어 다음에 access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 그 뒤에 전치사가 나와 있으면 바로 그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access 뒤에는 바로 뒤에 목적어인 명사나 또는 대명사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동사이기 때문이다. 타동사로 약속되어 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문법이나 어법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사용자들 속에 이 약속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문법, 특히 단어의 약속을 우리는 어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어법 문제가 편입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1개 단어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access는 타동사로 쓰인다. 명사일 때는 접근 이용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동사로 쓰였을 때는 주어는 목적어에 접근한다 또는 이용한다의 뜻인데 뒤에 전사인 to가 보이거나 for가 보이거나 등등 이런 전치사류가 보이면은 전부 다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다. 요겁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access가 접근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책에 잠깐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access가 명사로 쓰이면 자, 미를 쳐보세요. have 또는 get access to라는 이런 수거가, 이디엄이 탄생합니다. 자,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말 잘 듣고 정리하시고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have라는 동사가 또는 get이라는 동사가 나올 때 자, 이 have나 get 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access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access는 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이때는 have나 get이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그런 access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to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have access to나 get access to 우리 책에 있는 거 밑줄 쳐주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have access to, get access to 뭐뭐에 접근하다. 여기서 have나 get은 가지다라는 뜻이 아니고 얻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냥 하다로 번역하십시오. 이때 access는 접근하다. to는 뭡니까? 어디에라는 뜻에 해당되죠. 어디에 접근을 하다. 자, 이것이 그냥 동사로 쓰일 때는 access가 접근하다의 뜻이고 access가 명사로 쓰일 때는 have나 get의 목적으로 쓰여가지고 그때는 to가 나온다. 다시 한번 명사로 쓰일 때는 그 뒤에 전사가 나올 수 있고 access는 to가 나온다. 알겠죠? 자, 요것과 비슷한 예가 approach인데 approach 접근하다도 역시 명사, 동사 다 되는데 요것도 같은 어법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일단 차례대로 우리 정리합시다.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one by one, step by step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됩니다. 약간의 끈기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있으면 약속하는데 461개 요것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어법의 무적이 되고 문법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건 그 포인트와 핵심을 잡고 정답을 정확하게 고를 수가 있어요. 믿으십시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외웁시다. 이건 이디엄이죠. have access to, get access to. 이때는 access가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때는 뒤에 to가 붙는다. 왜? 명사는 뒤에 전사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have나 get이 없이 이 access 자체가 동사할 때는 반드시 타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타동사는 전사 to를 쓰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어법을 알면 되는 거죠. 자, 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access 예문 같이 한번 보십시오. 첫 문장. You can access to에다가 X표 하세요. 자, 여러분들 빨간 펜 있으면 꺼내십시오. 자, 빨간 펜으로 과감하게 to에다가 X 하십시오. 시각적으로 표시하세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You can, 조동사 can 뒤에 access는 본동사니까 이때는 명사가 아니고 본동사고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to 빼주세요. You can access. 자, 그 다음에 them이 바로 뭡니까? 목적어죠. 대명사 them이 바로 access의 목적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에 접근할 수 있다.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자, through the secured files. 그래서 안전 파일을 통해서 또는 기밀 파일을 통해서 그것들에 접근할 수 있다.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to를 빼고 access them 밑에 문장이 맞고 위에 거는 틀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편의문법 문제는 이 틀린 것 찾기 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 틀렸는가?
그래서 이 어법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 461가지를 철저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고 3번 들어갔습니다. 자, 어카운트 밑줄. 이건 특별히 별 표시. 이거는 더욱더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별 표시 하나 해주십시오. 자, 어카운트라는 단어 우리 어법 정리합시다. 선생님은요, 필요 없는 건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전에 언급돼도 편입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언급할 테니까 정확하게 정리하고 기억하십시오. 자, 어카운트 들어갈게요. 자,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자,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설명이란 뜻도 있고 계산이란 뜻도 있고 예금이란 뜻도 있고요. 중요성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다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명사로 쓰일 때는 어카운트가 설명, 계산, 예금, 중요성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카운트는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카운트가 동사로 쓰일 때는 이때도 역시 뜻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하다란 동사일 때는요, 자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어카운트란 동사가 나왔을 때, 동사로 쓰였을 때 자동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없고 전치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카운트에는 어떤 전치사가 나올까요? 자, for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two-word verb라고 하죠. 일종의 동사구, 이디엄입니다. 영어로 phrasal verb라고 합니다. account for는 뭡니까? 뭐뭐를 설명하다는 뜻인데 이때 어카운트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때는 자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전사가 필요한데 for가 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account for라는 표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뭐뭐를 설명하다. 그리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뭐의 비중을 차지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뭐뭐의 원인이 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독해하다 보면은 이것이 설명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비중을 차지하다, 뭐뭐의 원인이 되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뜻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전사 on이 나온 다음에 account가 나올 때 요 뒤에 of가 나오는 요런 이디엄이 하나 있습니다. on account of는 일종의 전치사구인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요거는 뭐뭐 때문에 라는 수거입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on account of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ecause of의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뭐뭐 때문에, 다시 한번 because of on account of 말하고요.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 구문의 전치사가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카운트는 여기까지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더 세부적인 어법이 있습니다. 어카운트는 뭐 계산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다른 뜻도 있는데 뭐뭐라고 생각하다라는 그런 타동사 용법으로도 가끔 쓰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인트를 아셔야 합니다. 사전에는요, 중요한 용법과 중요하지 않은 용법이 모두 수록되어 있어요. 그게 사전입니다. 하지만 편입시험은 나오는 게 있고 나오지 않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편입시험 받으시기 바라십시오. 표준 문법, 스탠다드 문법을 출제하기 때문에 사전에 나와 있더라도 표준어법이 아닌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명심하십시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알겠죠?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물론 알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핵심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 출제가 잘 안 되는 것들은 지금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을 확실히 잡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책 보십시오. 자, 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account for 밑줄 쳐주세요. account for를 쓰고 그 다음에 요 표현 달아두십시오. on no account라는 표현 밑줄 쫙. 요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뭐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의 뜻이 됩니다. 요 표현 달아두세요.
됐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예문 같이 한번 볼게요. There is no accounting the mystery of the universe. 자, 요 문장에서 한 가지 알아둘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There is no ing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필기하세요. 여러분들 이 there is no 다음에는 반드시 동명사인 ing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하기 불가능하다 이런 뜻을 가진 하나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there is no ing. 요것과 같은 표현으로 it is impossible to. 정리하십시오. 자,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다, 뭐뭐는 불가능하다 이 뜻으로 there is no ing, it is impossible to. 여기서 포인트는 there is no 다음에 반드시 동명사형 ing가 나오는 것이고 it is impossible 다음에는 자, it이 가져오니까 진조 자리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이런 구문인데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뭐 할 수 없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쌤이 정리하라는 것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쌤이 461개 어법을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에 바로 이 2부와 3부의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예요. 자, 문제풀이 할 때 이거 정리만 완벽히 하시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re is no accounting 다음에 for가 빠졌네요. 자, for를 집어넣으시고 밑에 문장에 맞죠?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The mystery of the universe, 우주의 신비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unknown account라는 표현 밑줄 쳐주십시오. unknown account 밑줄짝. 자, unknown account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의 뜻인데 요거 부정부사구입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부정부사구가 문장 앞에 나오면 뒤에 동사조가 도치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문법이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unknown account 끊으시고 자, 조동사인 must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인 strangers가 나오는 도치 문장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unknown account 끊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must strangers 이방인들은 be let in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번째 단어 들어갑니다. accuse도 역시 별 표시, 그 유명한 비난하다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accuse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칠판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난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를 우리는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blame이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예, blame이라는 단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accuse라는 단어 역시 비난하다죠. 그 다음에 역시 여러분들 혹시 charge라는 단어 아십니까? charge라는 단어도 고발하다, 비난하다, 공격하다 등등의 뜻이 있는 단어죠. 뭐 청구하다 이런 뜻도 있고 짐을 싣다 이런 뜻도 있고요. 뜻이 많은 단어입니다. 그중에서 비난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이 단어 뭡니까? 그렇죠. criticize, 비난하다죠. 여러분 편입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 동사들, 특히 이제 어법 문제로 많이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가 이 비난하다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쓰면 이 reprimand. 자, 그 밖에 굉장히 많이 있죠. 뭐 reproach, 그 다음에 rebuke, 그 다음에 censure, 그 다음에 find fault with 등등 많은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비난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 동사거든요. 이거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비난하다라는 동사는 어법이 있습니다. 뜻은 같은 동사들이지만 다 동의어입니다. 뉘앙스는 조금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동의어인데요. 어법이 다르다 이겁니다. 일단 blame부터 할게요. 왜냐하면 blame이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blame은요. 여기 A라는 목적어가 나왔을 때 전사 for가 나온 다음에 여기 B라는 명사가 나와서 이런 어법이죠. blame A for B. 자, 우리가 뒤에 blame 할 때고 다시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정리해 두세요. blame A for B. A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B 때문에. 자, A를 비난하는 거죠. B 때문에. 요 B가 바로 비난받는 이유고 요 A는 바로 비난받는 대상이나 사람입니다.
다시 합니다. blame A for B. A를 비난하다. B 때문에. 그런데 accuse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전에 나왔다고 여러분들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전은요. 표준어법이 아닌 것도 수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영문법은 반드시 표준어법만 맞는 걸로 인정합니다. 설사 미국인들이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표준어법이 아닐 때는 편입법에서는 틀린 것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십시오. 여러분들 accuse라는 동사도 A for B를 쓸 수 있냐? 사전에는 나와 있는 사전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표준어법이 아니에요. 표준어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표준어법은 accuse는 of를 쓰는 것입니다. 정해진 겁니다. 약속입니다. for를 쓰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아주 희귀하게 쓰지만 희귀하게 쓰는 것은 표준어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 문제에서는 틀린 걸로 봅니다. 따라서 accuse A of B, A를 비난하는 거죠. 이 B 때문에 A를 비난할 때 accuse A of B입니다. 물론 for를 쓰거나 with를 쓰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표준어법은 of란 말이죠. 편의문법은 표준어법을 출제하는 것입니다. 표준어법이 아닌 것은 틀린 겁니다. charge도 비난하다, 고발하다 이 뜻이는데 요거는 A with B입니다. 다 약속된 겁니다. A를 B로 비난하다, 고발하다가 되겠죠. 자, criticize, reprimand 이런 나머지 모든 단어들은 전부 다 A for B를 씁니다. blame과 같죠. 결국 여러분들은 일단 어휘 문제라면 같이 정리해지겠지만 만약에 어법 문제라면은 요 세 가지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blame은 A for B죠. 근데 blame은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blame 할 때 어차피 다시 하겠지만은 미리 예습을 해둡시다. 만약에 B를 앞에 했을 때는 그때는 for가 아니고 on을 쓰거나 또는 upon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가 바로 비난받는 사람이나 대상이고 B가 바로 비난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A를 비난하는 거죠. 이 B 때문에 A를 비난하다. blame B on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는 그를 비난했어요. 실패돼서 그녀는 그를 비난했다 할 때 she blamed him for the failure. 그 실패돼서 그를 비난한 거죠. 하지만 she blamed the failure on him 이렇게 하면 그녀는 실패를 그에게 비난했다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B on A나 upon A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accuse를 쓸 때는 표준어법, 다시 합니다. 표준어법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표준어법. accuse A of B 그리고 charge는 A with B 알겠죠?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끝. 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The report, 그 보고서는 accused the government,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자, force면 안 돼요. 사전에 나와 있어도 표준어법 아니면 틀리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밑에 것이 맞습니다. of로 바꿨죠? 그 보고서는 비난했습니다. 정부를 비난했죠. of shocking, shocking 회피입니다. its responsibilities,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서 정부를 비난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461개를 완벽하게 정리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기적적으로 놀랍게 풀리게 됩니다. 그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자, 5번째 accustomed 밑줄 쳐주십시오. 자, 역시 정리해지겠죠? 자, 여러분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상당수의 학생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쌤이 오랫동안 어법을 가르치면서 이 모든 학생들이 끝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심이 없는 학생들은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포기한 학생은 다른 데 가서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 461가지의 어법을 끝까지 정리해 놓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461개를 여러분들은 기본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건 풀 수 있는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는 끈기 있게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accustomed 같이 한번 보겠어요. 보시죠. 자, 이 단어는 반드시 이 수거, 어법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 비동사라든지
아니면 get 동사가 나온 다음에 accustomed가 나온 다음에 뒤에 to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be accustomed to는 이제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이 to 다음에 동명사 ing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명사나 대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to는 전치사 to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be accustomed 뒤에는 to 부정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to 부정사라는 것은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be accustomed to나 get accustomed to 뒤에는 동명사 ing, 명사나 대명사, to 부정사가 모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뜻은 뭐뭐에 익숙하다 이 뜻인데 앞에 be를 쓰면 상태를 나타내서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고 get을 쓰면 동작을 나타내서 익숙하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모두 익숙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랑 같은 표현으로 우리는 be used to라는 표현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be used to라고 할 때는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그때는 뒤에 ing와 명사 또는 대명사는 나올 수 있지만 이때는 to 부정사를 쓰지 않습니다. accustomed는 to 부정사를 쓸 때도 있어요. 하지만 be used to ing가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일 때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 즉 to 부정사는 쓰지 못하고 동명사 ing나 명사 또는 대명사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be used to ing, 뭐뭐에 익숙하다는 뜻이고 이때 보통 사람이 주어로 나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떠한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때 be를 개수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만약에 사물명사가 주어로 나올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물명사가 주어로 나올 때는 be used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이런 어법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사물이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물 주어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자,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be used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수동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어 다음에 자 사람이건 사물이건 비동사가 없이 곧바로 그냥 used to가 나오는 경우 있죠. 이때는 조동사입니다. 만약에 주어 다음에 사람이건 사물이건 상관없어요. used to가 비동사 없이 나올 때는 조동사로 봅니다. 그때는 뒤에 반드시 조동사니까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오게 돼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조동사 뒤는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냥 be 없이 used to 원형할 때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다시 합니다. 주어 다음에 be 없이 used to 원형할 때는 주어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 지금은 하지 않는다. 과거의 습관. 지금은 하지 않는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정리해 볼게요. 자, 만약에 주어 다음에 주로 사람입니다. be accustomed to ing나 명사 또는 to 부정사 나오면 뭐뭐에 익숙하다. 사람 주어일 때 be used to ing나 명사는 사람이 뭐뭐에 익숙한 거고 이때는 이 be used to 이때 익숙하다의 뜻일 때는 원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물 주어일 때는 사물이 사용된다. 뭐뭐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the tool 그 도구는 is used to cut tree 이렇게 하면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다 할 때는 he is used to getting up early가 되는 거죠. 이거 쓸 때는 he is accustomed to getting up early나 또는 to get up early 둘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ccustomed와 used는 요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to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to가 될 때는 사물주어 나와서 다른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동사가 없을 때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게 된다.
이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리하실 때 완벽하게 정리하면 다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정리하고 이제 2부에 3부에서 문제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정확히 고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책을 보겠습니다. 자, 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I am not accustomed getting up so early in the morning. 틀렸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할 때 왜 틀렸을까요? I'm not accustomed. to가 빠졌네요. 자, 밑에 보면 to가 나왔죠? 이제 to getting도 맞고, 자, 세 번째 문장 to get up so early도 역시 맞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여섯 번째군요. adapt와 adapt to 별 표시합니다. 아주 혼동하기 쉬운 동사, 출제가 많이 되죠.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시작이 정확하면 여러분들 나머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확하게 올바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약간의 인내심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의 고지까지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봐주십시오. adapt가 나왔어요. 그리고 adapt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요 단어까지 같이 합시다. 자, 여기서 O가 나왔고 A가 나왔고 E가 나왔습니다. 자, 아주 혼동하기 쉽죠. 모두 다른 뜻입니다. 먼저 adapt는 무슨 뜻이냐면 채택하다 라는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타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타동사는 뭐라고 했죠? 뒤에 목적어 나오고 전치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뭐를 채택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입양한다는 것은 양자나 양녀로 입양한다는 뜻이죠. 자, 채택하다, 입양하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to를 쓰지 않습니다. 반면에 adapt일 때는 그때는 자동사입니다. adapt는 어디에 적응시키다의 뜻인데 이거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는데 to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dapt to 뭐뭐에서 어디에 적응시키다입니다. 어디에 적응시키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adapt to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adapt, 적응시키다. 그 다음에 adapt, 이건 이입니다. 이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이거는 능숙한, 익숙한 이런 뜻이 되니까 이 세 단어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책을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The National Assembly, 국회입니다. 국회는 finally, 마침내 adapted the law, 그 법을 채택했다 할 때는 adapt가 아니고 adapt죠. ADAPT가 아니고 ADOPT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게 맞죠? adopted the law, 법을 채택했다. After a 2-year debate, 2년간의 논쟁을 끝낸 후에 마침내 채택했다. adopt입니다. 그리고 adapt는 뭡니까? 적응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아까 이 adapt가 자동사로 쓰일 때 adapt to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 adapt도 이것도 역시 타동사로 쓰이는 어법이 있어요. 그것도 정리합시다. 우리 책에는 나왔어요. adapt가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이건 둘 다 되는 거죠. adapt가 타동사로 쓰일 때는 여기 목적어가 나오는데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목적어 뒤에는 또 to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타동사도 목적어 뒤에 전사는 나올 수 있어요. 여기 B라는 명사 나오면 adapt A to B에서 A를 B에 적응시키다. 알겠죠? adapt A to B, A를 B에 적응시키다라는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거죠. 타동사 어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adapt는 절대 to 쓰지 않죠. 이건 타동사만 되는 거죠. 외우셔야 합니다. adapt는 타동사만 된다. adapt 뭐뭐를 채택하다. 예를 들면 adopt the law, 그 법을 채택한다. 예를 들면 adopt 거라면 그 소녀를 뭐 입양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하지만 adapt to는 적응시키다라는 뜻이고 adapt A to B는 A를 B에 적응시키다. 그리고 ADEPT, 이 adapt는 능숙한이라는 형용사고요. 알겠죠?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7번째 들어갑니다. advise, 별 표시합니다. 왜?
특별히 중요하니까요. 물론 전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어드바이스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어법 정리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드바이스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교재를 한 20강 정도 남짓 강의를 하고 완벽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신 이제 수업이 타이트하고 아주 빡빡하게 진행될 거예요. 이 과정을 마치면 여러분들은 이 어법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감과 믿음을 가진 학생은 누구든지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쌤이 보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믿고 끝까지 해내십시오. 어드바이스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와 이 단어를 잠깐 비교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관찰력 있게 봐주십시오. 요거는 S죠. 요거는 C입니다. 자, 위에 거는 advise, 밑에 거는 advice.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충고하다, 조언하다. 동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타동사로 쓰입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단어는 advice. 이거는 명사로서 충고, 조언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드시 구별을 해줘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 동사형입니다. advise죠. 그럼 지금부터 advise의 어법 정리하겠습니다. 보시죠. 먼저 3형식 타동사일 때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타동사니까 뒤에 전사 쓰지 않습니다. advice 목적어. 자, 목적어는 물론 명사 또는 대명사죠. 뭐뭐를 충고하다 또는 조언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절이 목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접속사 대시 이끄는 주어 동사의 절, 이걸 대절이라고 하죠. 대절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advice의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advice 대절 가능합니다. 물론 접속사 대신 뭐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죠. 이 advice는 주장, 명령, 제안, 충고 이런 동사에 속하기 때문에 이 대절의 주어 동사 사이에 당위의 조동사 should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동사 쓸 때는 should를 쓸 수 있고 물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생략하더라도 그 다음에 동사는 반드시 뭘 쓴다? 원형 동사를 쓴다는 거 아주 중요한 문법사항이죠. 이렇게 해서 충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할 것을 충고한다 할 때 이렇게 대절이 나올 때는 should 원형이나 원형이 나오는 대절이 advice의 목적절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advice 뒤에 동명사 ing가 목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충고하다죠. 그때 투부정사가 아니고 동명사를 목적어로 이렇게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이제 3형식 문형이고요. advice는 5형식 문형이 가능하다는 거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advice가 5형식 문형일 때는 자, 5형식 동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죠. 5형식 동사일 때는 뒤에 자, 명사 또는 대명사의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나오는 어법이 있습니다. 이건 5형식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할 것을 충고하다라는 이런 5형식 어법이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명사를 목적으로 쓴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를 목적으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쓰는 거죠. 하지만 이 advice가 3형식 동사로서 완전 타동사일 때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동명사나 대절이나 일반 명사 또는 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이것이 advice의 어법이 되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자, advice 예문 봅니다. The family doctor. 그 가족의 주치의는 advised 충고했습니다. 대미 목적어죠. 근데 이 대미 목적어인데 이 consulting. 자, 대미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건 5형식 구조입니다.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to 부정사를 쓴다고 했죠. 만약에 대미 없다면은 컨설팅을 목적으로 보면 되는데 대미 목적어이기 때문에 컨설팅은 목적격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to 부정사를 쓴다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밑에 게 맞습니다. advised가 동사, 대미 목적어, 그 다음에 to consult는 목적격 보호. 5형식 구조로 쓰인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가족 주치의는 충고했습니다. them, 그들에게 to consult, 상담할 것을 충고했죠. 자, pediatrician 뭡니까?
예, 소아과 의사죠. 소아과 의사와 상담할 것을 충고했습니다. About their child's ailment. 그 아이의 질병에 대해서요. 알겠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affect와 effect 별 표시.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편입시험에 나왔던 혼동하기 쉬운 단어 문제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될 겁니다. 자, affect와 effect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affect 그리고 effect입니다. 굉장히 혼동이 되기 쉬운 그런 단어들이죠. 요건 A입니다. 요거는 E죠. 보겠습니다. 자, 핵심 말하겠습니다. affect는 동사, 타동사로만 쓰입니다. 뜻은 영향을 미치다. 반면에 effect는 주로 명사로 쓰입니다. 뜻은 영향이란 뜻도 있고 결과란 뜻도 있죠. 예를 들면 cause and effect 할 때는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과란 뜻도 있죠. 효과. 그래서 우리가 사운드 이펙트 하면 음향 효과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영향, 결과, 효과 이런 뜻이 있고요. 만약에 이펙트가 동사로 쓰일 때, 타동사로 쓰일 때가 있다면은 이때는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영향을 미치다라는 이런 동사로는 절대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거는 affect예요. 영향을 미치다는요. 그러면 effect가 동사로 쓰일 때는 무슨 뜻일까요? 그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또는 달성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요 이디엄은 좀 알아주십시오. have라는 동사를 쓰신 다음에 have an effect, have an effect on 또는 upon을 써도 되죠. 이렇게 했을 때 뭐뭐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는 have라는 동사가 미치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때는 effect가 명사, 목적어가 되는 거죠.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뭐뭐에. 자, 외우십시오. have an effect on. 알겠죠? 자, 이 effect란 단어 대신에 influence라는 단어도 쓸 수 있죠. 이것도 영향이라는 뜻입니다. 자, have an influence on 또는 have an effect on. 하지만 절대 안 되는 것은 have an effect on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on 뒤에 affect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겠죠. 그래서 unaffect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affect는 동사만 되기 때문이죠. on이 붙을 때는 무조건 effect나 influence입니다. 그리고 앞에 have라는 동사가 나와서 그 목적어 명사로 쓰인 거죠.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아주 중요한 이름이죠. 독해하다 보면 참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have an effect on, have an influence on,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참고로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influence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타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타동사로 쓰일 때는 이 influence가 affect의 동요입니다.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로 쓰일 수 있고 또 명사로 쓰일 때는 influence가 effect라는 영향이라는 그런 뜻도 있다는 거죠. 정리합시다. influence라는 단어는 동사, 명사 다 된다. 그래서 동사할 때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할 때는 affect와 같고 뒤에 타동사니까 뒤에 on 쓰면 안 되죠. 하지만 명사로 쓰일 때는 앞에 have라는 말이 나와서 have on 쓴 다음에 influence 한 다음에 뒤에 on을 쓰게 돼 있죠. 그래서 have an effect on이나 have an influence on이 되는 거죠. 다시 합니다. 동사로 쓰였을 때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on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influence 뒤에 on이 있으면 틀리죠. 동사일 때는요. 동사일 때는 on을 쓰면 틀립니다. 동사일 때는 effect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명사로 쓰일 때는 have on 뒤에 나올 때는 이게 명사입니다. 그때는 on을 쓴다는 거죠. 그때는 on을 어떻게 한다? 쓴다는 거죠. 명사로 쓸 때는 on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effect 뒤에 on을 쓰듯이요. 알겠죠? 요겁니다. 반드시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This book, 이 책은
has affected on 지우세요. 동사 affect는 타동사만 됩니다. 타동사는 뒤에 전사 쓰지 않는다는 거죠. on 지우세요. has affected my thinking. 이 책은 내 생각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on 빼고 그냥 has affected my thinking으로 바꾸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